자, 36번 한 번 더 한다. 사건은 부분 집합이라고 했다. 부분 집합. 그러면 이게 표본 공간 S가 바로 이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집합.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럼 P 사건 S1 확률은 당연히 1이지. 자, 공집합 이거는 사건은 사건인데 공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 그럼 그런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거는 당연히 0인 거죠. PS는 전체가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 말이죠. 발음이 어디 있던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를 하나 쓸게. A가 뭔지 모르지만 사건 A 이런 게 사건 A 이 안에 하여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A는 일어날 확률이 0일 수도 있어요. 그지? 이런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A가 꼭 이렇게 있다 A가 여기 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 없으면 공집합이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사건을 쌤이 하나 그린 거야. 이렇게 또 사건 B 그린다. B. 자, 선생님 또 B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 사건 B를. 그럼 PB도 어떻게 돼? PB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이런 수 중에 한 개일 거예요. PB도 0에서부터 1인수 중에 한 개. 0부터 1까지 수 중에 한 개. 이게 PB야. PB 됐지? 그러면 PA 더하기 PB는 요 사건의 확률과 요 사건 확률 두 개를 더하면 PA 더하기 PB는 그 0부터 2까지 값을 갖는 거지. 0부터 2까지 값을. 그럼 이 값이 예를 0.5가 돼서 PS는 전체 확률이기 때문에 1이라 했지. 이게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이 안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니까 그게 꼭 1, 요게 1이니까 1보다 크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 그거하고 기억을 헷갈리면 안 돼. 기억을. 자, 기억은 봐. PA B 하는 거는 바로 여기잖아. 여기. 요게 어떤 하나의 확률이야. 확률.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면 사건. 자, 이 사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야. 그럼 당연히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는 거죠. 이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A 이렇게 그리듯이 A 교 B 하는 거는 어떤 이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 사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니까 당연히 0부터 1까지 값 중에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럼 PA 합비는 뭔데? 합비는. 합비는 이렇게 되는 사건이잖아. 이 사건도 봐.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확률이잖아. 확률. 사건이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PA 합비라 하더라도. PA 빼기 B 다 마찬가지야. 이 자체가 하나의 확률이야. A 빼기 B는 여기잖아. 여기. 이 확률은 마찬가지로 0부터 1인 거죠. 어떤 확률이니까. 확률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나. 확률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잘 헷갈리면 안 돼. 이거하고. PA 하는 건 어떤 확률이야. 그 확률은 이 사이에 어떤 값을 갖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PB 하는 것도 이 사이에 어떤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다 보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야. 이거는.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가 1이면 두 사건 AB는 서로 배반이다. 예를 들어서 이 PA가 0.5야. 확률. 자, 요 확률도 0.5야. 근데 요것만 따로 보는 거야. 자, 이게 파란색이 0.5다 할 때는 빨간색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빨간색은 그냥 없는 거야. 요것만 보내, 요것만. 그럼 이쪽 빨간 확률도 0.5다 하면 어떤 확률이 있을 때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이 A는 생각하지 말라고, A는. 그냥 어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1일 수, 요런 식으로 해서 1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0.7, 0.3 이렇게 돼서 1일 수도 있고. 그러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가 아니지. 겹치든지 안 겹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반이다 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 확실히 특히 요거 잘 확실히 이해해야 돼. 요거 두 개. 자, 그거까지 좀 전했고.
자, 이제부터는 그냥 집합 문제 푸는 거야. 집합 문제. A 빼기 B. 자, 이거 보고 요거 A 빼기 B라는 거 알아봐야 돼. A 교 B의 여집합. A 이고 B가 아닌 거. 이건 A 교 B의 여집합하는 건 A 빼기 B. 그럼 A 빼기 B가 어딘데? 요게 A고 요게 B면 여기잖아. 여기에 확률이 5분의 1이야. 요게 A 빼기 B니까. A 여집합이 5분의 2라는 말은 A가 5분의 3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아, 여기에 5분의 3이 되는 거야. 요 확률이. 그럼 요게 5분의 3이고 요게 5분의 1이니까 요 부분이 또 5분의 2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집합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 집합 푸는 거하고. PA 더하기 PB가 이거야. PA 더하기 PB는 P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지, 그지? 합집합을 하는 게 아니고 PA가 5분의 3. 그 다음 PB가 뭔지 몰라. 그랬더니 이게 10분의 11이었다 했잖아. PA 더하기 PB가 10분의 10. 요게 10분의 6이니까 PB는 10분의 5가 되나. 요 PB가 10분의 5가 되는 거야. 요게 10분의 5고 요게 10분의 4네. 그 말은 B 빼기 요 자리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전체가 10분의 5인데 요게 10분의 4니까 요 부분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때 PA 합 B를 구하라. 그럼 요거 3개 더해주면 되네요. 요 확률과 요 확률과 요 확률. 각각 다 구해져 있으니까. 또는 여기다가 10분의 1을 더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지. 요 확률이 5분의 3이잖아. 거기다가 10분의 1을 더해도 그게 A 합집합 B의 확률이 됩니다. 그다음 38.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습니다. B 빼기 A가 6분의 1이다. 이 자리에 6분의 1이네. B 빼기 A는 여기입니다. 요만큼의 6분의 1이야. 자, B가 아닌 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B도 2분의 1이겠지. 자, B가 2분의 1이야. 6분의 3이야. 2분의 1이야. 6분의 3이야. 여기 6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거 6분의 2가 되겠네. 그럼 6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즉 3분의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A가 3분의 2네. 자, 3분의 1을 고쳐놓을게. 6분의 2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고칠게. 자, A가 3분의 2야. 그럼 요만큼이 3분의 1이 했잖아. 그럼 이 부분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 놓고 뭘 구하라 했냐면 요걸 구하라 했어. A 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거는 1 P A 합 B를 구하면 되겠지. A 합 B가 아닌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에서 A 합 B를 확률을 빼버리면 돼. PB 요게 2분의 1이네. 2분의 1. 요거 더하기 요거 해도 되고 또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해도 되고 PA 합 B는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근데 PB가 2분의 1이네. 이만큼 2분의 1이지.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여기 6분의 5가 되네. 6분의 5. 그럼 여기서 빼면 되잖아. 1에서. 그러면 이 바깥의 확률 6분의 1이 이렇게 보이지.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푸는 거랑 똑같이 풀면 돼. 집합 푸는 거랑. 38 이해되는 사람 손. 38. 이해 안 되나? 그 다음 39. 표본 공간에서, 표본 공간 하는 거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A, B는 서로 배반이야. 아,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자, A, B는 서로 배반이고 A, B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돼. P, A 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니까 P, A 합 B가 3분의 2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PA하고 PB를 더했는 게 지금은 PA 합 B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교집합 뺄 필요 없다. 자, PA 합 B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면 PA, PB, PA 교 B. 교는 두 번 쳤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게 0인 거야. 0. 그래서 PA 합 B는 PA, PB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은
이해됐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PA 합 B가 3분의 1이라 했다. 이때 PA 범위가 나와 있어. PA 범위. 이때 PB의 범위를 구하셔 이 말이에요. 자, PA 합 B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요건 PA 더하기 PB가 되는 거야. PA 더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PA는 범위를 알고 있지. 자, PA가 뭔데? PA가 3분의 2 마이너스 PB잖아. 여기 있어. PA는 3분의 2. 자, 3분의 2 마이너스 PB. 이게 PA지. 자, PA는 범위가 어때? 5분의 1에서 4분의 1이다 라고 했잖아. 5분의 1에서 4분의 1이다. 자, 거기서 이제 PB의 범위 찾는 거예요. PB의 범위. 자, 여기서 요거 이항하면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고, 자, 요렇게 이항하면 4분의 1 이렇게 넘어오면 되니까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요게 이제 PB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 PB 최대값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기 15분의 10 빼기 3이니까 15분의 7, 요게 최대값. 발음이 됐나? A가 있고 B가 있고 A 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야 돼. 여기 사건 A가 있어. 여기 사건 B가 있어. A가 지금 4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야. 이 합집합의 최대값. 자, 이거는 합집합 어떻게 구해? 합집합은 PA, PB, PA 이렇게 구하잖아. 합집합은 PA, PB는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딱 결정이 돼가 있어. 그제? 결정이 돼가 있는데 거기서 A교 B를 빼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빼는 게 하나도 없으면 되지. 빼는 게 여기 없으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서 0을 뺄 때 이때가 이 합이 제일 클 거 아닌가. 그래서 12분의 7이 되는 거야. 12분의 7. 이게 PA 합 B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제일 커버림이 돼서 이게 크면 클수록 12분의 7에서 많이 빼버리니까 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 겹치는 게 제일 많도록 하면 되네. 겹치는 게. 그럼 겹치는 게 제일 많도록 하려면 B가 지금 3분의 1이지. B가 3분의 1이야.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작은 수지. A가 3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 여기 몽땅 들어가 버린대. 그러면 교집합이 바로 4분의 1이 되잖아. 즉, 여기에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A 합 B가 뭐가 돼? 3분의 1만 되는 거야. 3분의 1만. 그래서 이 최소값은 3분의 1이다. 우리 집합할 때 그런 게 했잖아. 교집합의 개수를 x를 할 때 x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그 문제 했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연이네 반 학생 중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과 웹툰을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0.6, 60%니까. 여기 게임이야. 자,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이 50%. 여기 0.5야. 이건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이 0.5. 게임과 웹툰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이게 0.3이야. 둘 다 모두 좋아하는 학생. 그럼 요거는 0.3이겠네. 게임만 좋아하는 학생. 웹툰만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 되겠네. 이 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게임 또는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 PA 합 B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PA 합 B를 구하시오. 그럼 합은 요거 세 개 다 구해져 있으니까 세 개 바로 더해주면 되지. 요거 그래 되고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교집합 한번 빼주면 돼. 같은 말이지. 그래서 0.8이 돼요. 0.8.
게임 또는 웹툰을. 그래서 지금 찾으라는 거는 PA 합 B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뺐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화요일날 저 확통업대 이번 주까지는 그 다음 42 1부터 6까지의 확통 없다는 게 그 밤에 10시에 하는 그 이야기다. 화요일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A 주머니와 자, 1부터 6까지 자, A 주머니에는 1, 2, 3, 4, 5, 6의 공이 들어있고 요 B 주머니에는 3, 4, 5, 6, 7 이렇게 5공이 들어있고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을 꺼낼 때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0일 이상 자, 합이 10일 이상이거나 합이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항상 확률은 전체를 해놔야 돼. 전체. 자, 전체는 어떻게 돼? A에서 하나 꺼내고 B에서 하나 꺼내면 숫자가 두 개가 결정되는 방법수가 여기는 6가지, 여기는 5가지인가 전체 경우는 30가지랍니다. 6 곱하기 5. 1, 3, 1, 4, 1로 이런 식으로. 2, 3, 2, 4, 2, 5, 2, 6, 2, 7 이렇게 하면 총 30가지가 나와요. 이 30가지 중에서 합이 10일 이상이 되거나 또는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그 경우의 수를 해주면 그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이 10일 이상. 먼저 합이 11부터 보자. 합이 11부터. 합이 11이 되는 거는 먼저 3을 해서는 7하고 하더라도 안 되지. 4가 될 때, 이쪽이 4가 될 때 이쪽이 7이 되면 합이 11이네. 이쪽이 5가 될 때, 이쪽이 5가 될 때 오른쪽이 6이 되면 11이네. 이쪽이 6이 될 때 오른쪽이 5가 돼도 11이네. 그럼 11이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네.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이제 합이 12가 되는 거. 이건 합이 11이 되는 거. 이제 합이 12가 되는 거. 12가 되는 거는 요 5부터 되겠네. 5일 때 여기 7이 되는 거. 여기 5가 될 때 여기 7이 되는 거. 6일 때 6이 되면 되네. 이쪽이 6일 때 6이 되면 되네. 이제 더 없네, 그지? 그 다음 합이 13이 되는 거. 합이 13이 되는 거는 6일 때 7이면 되네. 이쪽이 6일 때 이쪽이 7이면 되네. 이제 더 이상 클 수는 없지. 일단 요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가네. 요게 6가지. 이제 합이 6의 배수야. 그럼 합이 먼저 6부터 봐야 되겠네. 6부터. 합이 6, 12, 18 이런 수가 되는 수 찾는 거야.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생기는지. 합이 6이 될 때는 1, 5가 있네. 1, 5. 1일 때 5. 그 다음에 2, 4도 있네. 그 다음에 3, 3도 있겠네. 그 다음에 4, 2는 없네. 그지? 이쪽에 2가 없으니까. 합이 6이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거. 합이 12가 되려면 이쪽에 5일 때 7이면 되네. 이쪽 수가 5일 때 7이면 되고. 그리고 이쪽이 6일 때 6이면 되네. 또 더 없네. 자, 합이 제일 커봤자 13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건 이렇게 5가지가. 항상 두 번 찾는 거는 빼줘야 돼. 두 번 찾는 거는. 이 중에 합이 6이 되는 거, 12가 되는 거. 합이 12가 되는 거는 여기서도 계산했고 여기서도 계산했네. 합이 12가 되는 거. 그럼 그 두 가지는 빼줘야 되겠네. 요게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이런 뜻입니다. 그 위에 거만 하면 이건 집합이야, 집합. 근데 밑에 이제 전체를 나누니까 그게 확률이 되는, 이 각각이 다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합 푸는 거랑 똑같이 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계산해주면 여기다. 할 때 안 빠뜨리도록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안 빠뜨리도록. AB를 포함한 10명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중에서 AB를 포함한 10명의 배드민턴 동호회 중에서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할 4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어떨 때 4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10시 4 중에서 이 말이야.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모든 경우 중에서 이 말이에요.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자, 또는 이 말이야, 그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뽑힐 확률은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빨리 이렇게 인지가 돼야 돼. A 또는 B가 뽑힐 확률 하는 건 A는 뽑혔는데 B는 안 뽑혀도 돼. B는 뽑혔는데 A는 안 뽑혀도 돼. 둘 다 뽑혀도 돼. 그럼 아닌 거는 뭔데? A도 안 뽑히고 B도 안 뽑히는 거네. 1 마이너스. A도 안 뽑히고 B도 안 뽑히고 둘 다 안 뽑히는 거야. 그럼 요 10명 중에는 A, B가 들어있는데 A, B는 어떻게 미리 뽑으면 안 되니까 미리 제외시켜버리고 남아있는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버리면 A, B는 절대 뽑히지 않잖아. 그래서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뽑힐 확률을 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1 마이너스 2명이 모두 뽑히지 않을 확률. 인준이 왜 자고 있는데? 어? 놀랬나? 이리 와. 놀랬나? 미안하다. 놀래게 미안하다. 안 놀랐다고 놀랐을걸. 자, 여기 적어도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그지? 없는데 그 뜻을 해석을 하니까 그게 적어도란 뜻이 되는 거예요. 또는 하는 거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1에서 뺀다 이 말이에요. 1에서 빼더라.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f1이 2가 되고 f3 1이 되는, 이것도 또는 이렇게 되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은 2로 가야 돼. 그럼 3은 아무 때나 가도 돼. 1이 2에 가. 그럼 3은 아무 때나 가도 돼. 이게 또는이란 말이에요. 근데 3이 1로 갔어. 그럼 1은 꼭 2로 갈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가도 돼. 1이 2로 가고 3이 1로 가도 돼. 이되나? 이거 또는 이거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한 가지가 만족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뭔데? 1 빼기. 둘 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는 요 조건이 맞거나 요 조건이 맞을 거야. 이게 똑같은 의미야. 요 또는이라는 말이 요거만 성립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요거만 성립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둘 다 성립해도 돼. 이게 이 말이잖아. 그럼 아닌 거는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거 이 말이야.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1, 2, 3 요 세 개를 1, 2, 3, 4 요 네 개로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는 항상 1이 대응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3승계가 만들어져. 그 중에 1은 2로 가면 안 돼. 1은 2로 가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나머지 중에 가야 돼. 1은. 자, 2는 아무 때나 가도 돼. 그지? 2는 조건이 없으니까 2는 네 군데 중에 아무 때나 가면 돼. 자, 3도 1로 가면 안 돼. 1을 제외한 나머지에 이렇게 가야 돼. 1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여사건으로 풀어집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해. 많이 놀랬지. 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즉 뭐 할 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그 말이 뭔데? 분모가 5팩이다 이 말입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분모가 5팩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전체를 잡아야 된다, 그지?
E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올 확률 찾는 거야. 그럼 이거는 봐. E가 맨 앞에도 오고 맨 뒤에도 가고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없잖아. 이건 배반이다 말이야. E가 맨 앞에 가는 거랑 E가 맨 뒤에 가는 건 배반 사건이야.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E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E를 여기 세워놓고 나머지 4명을 배열하면 되지. E가 맨 뒤에 가는 거 같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를 한 거야. 4팩 더하기 4팩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했다 이 말이야. 교집합 뺄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맨 앞에도 가고 맨 뒤에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배반 사건인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이거나 차가 3인 경우, 그럼 합이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차가 3이 되는 경우, 만약에 합도 3이 되고 차도 3이 되는 경우 있다면 그거는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PA 합비를 구할 때는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이 되는 거를 빼줘야 돼. 자,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을 보고 차를 보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일단 36가지네. 36가지 중에 이제 먼저 합이 3이 되는 거. 합이 3이 되는 거 찾고 차가 3이 되는 게 몇 개 있노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합이 3이 되는 거는 1, 2, 2, 1. 없지 더. 거기 두 가지가 있네. 두 가지. 이제 차가 3이 되는 거 1, 4, 2, 5, 3, 6. 반대로. 그게 6가지가 있네.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는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제? 그래서 지금 또 요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배반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더한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47. 남학생 5명, 유학생 3명으로 구성된 어느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다른 학교 축제에 참가할 6명의 학생을 임의로 뽑을 때, 자, 어떤 경우에 대상하느냐면 총 8명이 있는데 6명을 뽑는 거야.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을 뽑는 경우 중에서 이 말이야.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을 뽑는 경우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뽑힐 확률은 했어. 그럼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지금 3명이 있는데 6명을 뽑는 거야. 6명. 6명을 뽑는데 만약에 남자만 6명 뽑을 수는 없네. 그지? 그래서 여기 1명 최소한 뽑겠네. 뽑고 이쪽이 5명 뽑을 때. 이쪽이 2명을 뽑으면 이쪽이 4명을 뽑을 때. 이쪽이 3명을 뽑으면 이쪽도 3명을 뽑는데 많이 뽑혀야 되기 때문에 같을 때는 아니겠지. 그래서 경우가 요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남자에서 5명, 총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다 뽑아오고, 그리고 또 뽑아야 되니까 뽑하는 거다, 그지? 여자 3명 중에 1명을 뽑거나, 이제 남자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줍니다. 그래주면 요만큼이 답이 돼. 자, 48.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36가지. 합이 10 이하일, 10 이하일, 합이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합은 2부터 12까지잖아. 주사위 두 개 던지면. 근데 10 이하면 거의 다잖아, 거의 다. 그래서 1 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0 이하기 때문에 아는 경우는 합이 11일 때와 12일 때 요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안 있는 확률을 빼버리는 거예요. 항상 경우의 수를 구하든 확률을 구하든 작은 쪽으로 해야 돼. 작은 쪽으로. 그래야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합이 11이 되는 거는 5, 6, 65 두 가지밖에 없네. 합이 12가 되는 건 6, 6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 총 8명이네. 대표 3명을 뽑을 때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8명에서 3명을 뽑을 때 이 말이야. 8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 중에 적어도 1명은 여학생, 1 빼기 모두 남학생. 적어도 1명은 여학생, 1 빼기 모두 남학생. 그러면 3명을 남학생에만 뽑는 거예요.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럼 나 여사건 쓴다는 거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남학생, 여학생 3명씩을 일렬로 세울 때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6팩이 되겠네. 일렬로 세울 때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러면 전체 경우는 6팩.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1 마이너스 양쪽이 모두 여학생. 이해됐지? 적어도 한쪽 끝은 남학생 이 말은 1 빼기 양쪽 끝이 모두 여학생. 그럼 여학생 3명을 총 6명 중에 요 양쪽 끝을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요 2명을 세우면 되겠네. 자, 그게 3P2가 되네. 3P. 그럼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이 남는 학생을 사이에 그냥 배열시키면 되겠네. 자, 그거는 그대로 4팩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6개의 문제에서 임의로 답을 할 때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은 1 마이너스 2문제 이상이니까 아닌 거는 뭔데? 빵 문제 맞추거나 한 문제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돼요. 빵 문제를 맞추거나 한 문제를 맞추. 그럼 맞출 확률은 얼마인데? 2분의 1. 못 맞힐 확률도 2분의 1.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 알아봐야 돼, 그지? 봐라. 한 문제를 맞추는데도 내가 1번을 맞출 수도 있고 2번을 맞출 수도 있고 한 문제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먼저 빵 문제 맞추는 거. 이 말은 6문제를 몽땅 틀리는 한 가지 경우가 딱 나와. 그럼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6번 연속으로 계속 일어난 거야. 또는 이제는 이 6번 중에 한 문제를 맞추는 거야. 한 문제를 맞추면 나는 어느 문제 맞출까를 결정해야 되네. 그게 6시 1이 생기는 거야. 6시. 6문제 중에 내가 어느 문제를 맞출 건데 그 맞출 확률이 한 번 일어났겠지. 어딘가는. 내가 요걸 맞췄어. 그럼 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이 한 번이 곱해질 거야. 그럼 나머지 5문제는 다 틀리니까 틀릴 확률. 자,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5승이다. 자, 이렇게 2분의 1의 6승을 바로 안 쓰는 거는 선생님 일부러 구분하려고 그런 거다. 그지? 나중에 너가 풀 때는 그냥 바로 6승 하면 돼. 똑같을 때는. 이준이 잠 깼나? 안 깼나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깨워줄까? 네? 완전히 깨워줄까? 응? 이거 보통 바로 잠 깨는데 다. N개의 제비를 포함하여 N개의 당첨제 여기 15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당첨 제비가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어? N개가 들어있어. N개. 당첨 제비가 N개가 들어있어. 여기서 임의로 2개를 꺼낼 거예요. 2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 이 말은 1 마이너스
두 개 모두 당첨 제비가 아닐 확률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일 확률 이 말은 1 마이너스 둘 다 당첨 제비가 아닐 확률. 그럼 자 전체 경우는 일단 개수가 15개니까 15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15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둘 다 당첨이 안 되면 당첨이 안 되는 거는 15 마이너스 n개지. 당첨이 되지 않는 n개가 당첨되니까 전체에서 나머지 15 마이너스 n개는 당첨 안 되는 거야. 그 당첨 안 되는 이거 중에서만 2개를 뽑는 경우다. 당첨되지 않는 거에서만 2개를 뽑는. 그랬더니 이 확률이 7분의 4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요게 7분의 3이면 되네. 요게 자 계산까지 해볼게. 15 빼기 n 자 1 빼면 되니까 14 빼기 n 나누기 2팩 나누기 2팩은 같이 있으니까 미리 생각해버리자. 위에도 15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게 7분의 3이 되면 되잖아. 1에서 7분의 3을 빼면 7분의 4가 된다. 계산하자. 양변에 7 곱해버리자. 그럼 여기 2가 되네. 됐지? 자, 이렇게 곱해버릴게. 그럼 15 빼기 n, 14 빼기 n, 요 놈이 15 곱하기 2 곱하기 3, 6 곱하기 15가 되네. 6 곱하기 15. 자, 15 곱하기 1을 여기 곱한 거예요. 3에다가. 요거를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주면 되지. 연속된 두 수의 곱으로. 이거는 2, 3이고 이거는 3, 5. 9 곱하기 10이네. 그지? 9 곱하기 10. 그럼 이 큰 수가 9가 10이 되면 되네. 큰 수가. 자, 그랬더니 n이 5가 되면 된다. 항상 그렇게 풀어. 연속된 수기 때문에 연속된 수, 바로 안 될 때는 소인수분해서 이제 어떤 수끼리 곱하면 연속된 수가 되는가 그것만 찾으면 돼. 요게 지금 1차이 나는 수니까.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에서 차례대로 번호 이거를 붙인 정육각형이 있더라. 이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그 꼭지점을 연결해 삼각형을 만들 때, 자,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6C3만큼 만들어지겠네. 6군데 중에 아무 때나 3개를 정하면 그 3개는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6C3이야.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은 또 막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사람 없겠지. 1 빼기 정삼각형일 확률은 정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나 그것만 찾으면 돼. 자, 정삼각형 해볼게. 한 꼭지점에서 정삼각형 그리니까 몇 개 만들어져?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네. 그럼 몇 개? 6개. 아니다, 그지? 여기서 또 만들면 또 있어, 없어? 없네, 그지? 여기 2개밖에 안 만들어, 2개밖에. 정삼각형이 아닌 확률을 찾으니까 정삼각형일 확률을 빼버리면 되네. 이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질 때 36가지 중에서 36가지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를 할 때 요게 fx일 때 요 말은 fa가 0이 되거나 fb가 0이 되는 이런 경우네. 그지? 이거를 만족할. 그럼 요거는 0 되는 게 뭔데? 0 되는 게 1, 2는 2 이렇게 해서 x가 1 또는 2가 되면 되네. 1 또는 2. 그럼 AB가 A는 1이고 B는 2가 아니고, 그지? AB 중 AB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이 말이 아니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1이 되면 돼. 또는 2가 돼도 돼. 그럼 그런 경우는 이거잖아. 요게 요 A가 1이 되고 B는 아무거나 돼도 돼. A가 1이 되면 B는 아무거나 돼. 그럼 B가 뭐가 돼?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되
이제는 B가 1이 돼. 그럼 A는 아무거나 하면 되지, 6개. 근데 A가 1이고 B가 2인 거는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지. A가 1이고 B가 2인 거. 지금 뭐 찾느냐면 A가 1이 되는 경우 찾는 거야. A가 1이 되는 거. 그러면 그거는 11가지밖에 없네. 11가지. 뭐 많다, 그지? 많으니까 이것도 뭘 해버릴까? FA가 0 또는 이거는 아닌 거는, 요것이 아닌 거는 부정을 해보면 되지. FA가 0이 아니고 AND가 돼버리면 경우가 확 줄어드는 거랬지. FB도 0이 아니고 요거 찾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FA도. 그럼 A가 하고 B가 1과 2가 아닌 경우를 찾으면 되네. 둘 다 이제 0이 안 되면 되니까. 그럼 A도 1, 2가 아니고 B도 1, 2가 아니면 되겠네. 만족되는 건 1이거나 2가 되면 0이 되니까. 0이 안 되는 거는 1, 2가 아니면 되잖아. 그럼 A도 1, 2가 아니고 B도 1, 2가 아니면 되네. 그럼 그 4가지가 총 16가지가 16가지. 이거를 1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뜻이 뭐냐면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사건 A가 일어날 때 우리는 A가 B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A가 먼저 B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 B가 먼저 하나를 뽑았어. 뽑아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지 이렇게. 그 상태에서 A가 뽑는다 이런 느낌. 조건 환경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거하고 같을 때가 있어요. B가 먼저 뽑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이때는 언제냐면 이 사람이 하나를 뽑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뽑을 때 아무 상관이 없지.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두 사건은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한 뜻은 앞 사건이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 예를 들면 주사위 赌기. 앞에 무슨 눈이 나왔든 간에 뒤에 사람이 나오는 눈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동전을 던진다든가 그 다음에 뭐 사격을 한다. 뭐 활같은 수는 이런 거. 앞 사람이 뭐가 되든 간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독립이다. 자, 그 다음에 P, A, 바, B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B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생각합니다. 자, B가 일어나 있는데 이미 일어나 있는데 A가 일어나지. 그럼 A, B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요거를 우리는 조건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식. 그 다음에 우리 합사건은 이거였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깨는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빼면 돼요. 이게 이제 합사건이에요. 합사건. 이제 곱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A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B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미 A가 일어나 있잖아. 요게 바로 곱사건이에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데 그냥 B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A가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지. PB 그 다음에 PA가 일어나는데 B가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바 B는 요거 나눠주면 되겠지. 자, 나누면 PB분의 PA 겹이 그게 또 요게 같은 말들이야. 그런데 두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다는 조건이 있어.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PB랑 같은 말이지.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PA, P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 그게 바로 독립이다 하면 무조건 요거 생각해야 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더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요 식이 생각이 나요. PA교 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조금 확률. 자, 1번. 두 사건 AB에 대하여.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 PB가 나와 있고, 항상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지? P, A, 합 B의 여집합이 5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게 5분의 3이라는 뜻이다. P, A, 합 B가 5분의 3이다. 그럼 P, A, 합 B는 P, A, 합 B는 P, A, P, B, P, A, 교 B 이거잖아. 여기서 P, A, 합 B 여기 5분의 3이네. P, A가 3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요 식에서 PA교 B가 보이죠. 이 식에서 PA교 B가 보이죠. A 합 B를 주고 A를 주고 B를 주고. 그럼 여기 지금 6분의 5네, 그지? 그러면 6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면 그게 PA교 B가 되겠지. 그게 PA교 B. 그리고 계산하면 30분의 25 빼기 18. 30분의 7이 돼. PA교 B. 자, 이거 구하라 했다, 이거. 자, 이거는 뭔데? B가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니까 A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지. 또 PB는 나와 있네. 2분의 1이다. 그래, A교 B도 나와 있네. 30분의 7이다. 자, 분모 문제 30을 곱해버리면 15가 되고, 이건 7이 돼. 그래서 15분의 7이 돼. 자, 이 정도면 딱 시험 낼 정도네. 자,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합집합도 나와 있고, 그럼 뭐가 구해져? 조금 전에 했듯이 요게 구해지겠지.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합집합이 나와 있으면 교집합이 구해져. 자, 요거 계산하라 했는데. PA 여집합 분의 P B교 A의 여집합. 자, A 여집합은 어떻게 해? 1-PA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PA가 0.5니까 1-PA도 역시 0.5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다, 요거. B교 A 여집합 하는 거는 B 빼기 A니까 여기지, 여기.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돼? PB에서 요거를 빼야 된다, 그지? PB에서 PA를 빼면 안 돼. PB에서 요걸 빼야 돼, 요거를. PB에서 요걸 빼야 돼. 그럼 이제 A교 B만 구해지면 되네. 어디서? 여기 있어. 자, 다시 봐. 계산은 생략할 거다. 자, 봐라. 자, A를 알고 B를 알고 합집합을 알면 아까 합사건에서부터 교집합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구해졌다, 이렇게. A를 알고 B를 알고 PA 합 B를 알면 PA교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고래 놓고 구하라기를 요걸 구하라 했어. PA 여집합 분의 요 교집합 PB교 A 여집합. 그럼 요거는 1-PA를 하면 되니까 PA가 0.5. 그럼 1-PA도 역시 0.5.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네, 그지? 자, 요거는 B교 A 여집합 하는 거는 바로 B 빼기 A인 요 초록색 부분이에요. 요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PB에서 PA교 B를 빼주면 되잖아. PB에서 PA교 B를 빼면 돼요. 자, PB는 여기 나와 있고 A교 B를 아까 전에 구해놨지. 자, 그거를 이렇게 빼주면 그게 이쪽 분자가 돼요. 어려운 거가 쉬운 거가 엄청 쉬운 거. 근데 시험은 내기 억수로 좋은 거. A, B는 서로 배반이야. 그럼 배반이면 A하고 B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때는 A에서 B를 빼면 뭔데? 그냥 A지 뭐. 뺄 게 하나도 없으니까. B에서 A를 빼도 뭔데? 그럼 B가 되는 거지. 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뚝 떨어지면 이런 뜻인 거예요.
뚝 떨어져가 있으면. 자, 이제 요거 구하라 했다. 요거는 PA 여집합 분어 비교 A 여집합. 그럼 이건 1-PA가 될 거고. 요게 뭔데? 바로 B 빼기 A잖아. B 빼기 A. 근데 이 B 빼기 A가 A 빼봤자 뺄 게 없다 있지? 그냥 PB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배반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A, B는 있으니까 이제 대입만 시켜줍니다. 됐나? A하고 B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A 빼기 B는 그냥 A가 되고 B 빼기 A는 그냥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PB가 나와 있네. 자, 요 말은 PA 분어 PA 교 B란 말이지. 그게 또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다시 요 말은 PB 분어 PA 교 B. 자, 요거는 또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 자, 요 식에서 PA 교 B를 5분의 1 PA라고 쓸 수 있네. 마찬가지로 PA 교 B를 4분의 1 PB라고 쓸 수 있네. 자, 이 식으로부터 똑같은 PA 교 B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5분의 1 PA랑 4분의 1 PB랑이 같다 이 말이네. 그지? 이 말은 PA를 PA 교 B로도 나타낼 수 있고 PB를 PA 교 B로도 나타낼 수 있고 PB를 PA로도 나타낼 수 있고 PA를 PB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거 구하라 했다. 그 상태에서 PA 빼기 B를 구하라 했다. 자, A 빼기 B는 요거 구하란 말이에요. 요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PA에서 PA 교 B를 빼야 돼. PA에서 PA 교 B를 빼야 돼. PB는 알고, 계속 하자. 여기서 PB는 알고 있잖아, PB는. 여기 PB는 알고 있는데 3분의 1이야. 여기 3분의 1이야. 그럼 이건 12분의 1이 되지. PA 교 B가 12분의 1이네. PA 교 B는 요거는 12분의 1이네. 자, 요 식으로부터 PA는 12분의 5가 되는 거야. 요 식으로부터 PB는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 되네. 요렇게 해서 이제 PA, PB 다 구할 수 있네. 이제 PA 교 B 말하면 되지. 자, PA 교 B는 12분의 1이네. 그지? PA 교 B는 12분의 1이네. 그럼 이제 다 구해졌네. PA도 구하고 PA 교 B도 다 구해졌네. 그래서 이제 빼주면 그게 답이네. 자, 어려운 건 아닌데 보고 있으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 어려운 그 부분 아니니까 1학년 때 배웠던 집합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뜻으로 그대로 풀어주면 돼요. 단지 이제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표현만 확률로 되는 거예요. 확률로. 그 다음에 5번.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3대 5야. 그리고 여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B가 3대 5다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그죠? 3, 5 쓰면 안 되고 3A, 5A. 남학생과 여학생의 B는 3대 5야. 영화를 관람한 학생과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학생은 어느 학급에서 어떤 영화가 있는데 관람한 여학생은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들이지. 여학생은 전체의 25%야. 그럼 전체는 얼만데? 전체는 8A잖아. 전체는 8A인데 25% 하는 거는 4분의 1이란 말이지. 25% 그럼 요거는 2A가 된다. 요 학생 수. 요게 2A가 되면 그럼 이거는 3A겠네. 합해서 5A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학급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자, 이 학급에서 봐, 임의로 뽑으면
여학생만 뽑히나? 아니지. 남학생도 뽑히지. 그런데 여학생 뽑히는 경우만 생각하시오.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학생이었을 때 여기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몇 명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5A로 보는 거야. 전체가 8A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5A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일. 그럼 관람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지금 여학생 중에만 보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T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일 확률은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여학생은 어디야? 다시. 관람한 학생은 요 학생들이 관람한 거죠. 그 학생은 2A만큼이 있어서 답은 5분의 2가 됐다. 자, 다시 한번 더 봐. 이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엄청 쉬운 거 이거는 특히 표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쉬운 거 조건 확률 중에.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B가 3대 5더라. 자, 이럴 때는 남학생을 3A명, 여학생을 5A명 이렇게 두면 돼. B가 3대 5였으니까. 그 다음에 영화를 관람한 학생도 있고 관람하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관람한 여학생은 전체의 25%야. 그럼 전체는 8A잖아. 8A. 8A의 25% 즉 4분의 1이 돼서 2A가 됩니다. 요 학생 수가 2A라는 걸 알았어. 그럼 당연히 이 학생 수는 3A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5A예요. 자, 이제 이 학급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하는 거는 요 학생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이제 남자는 신경 쓰지 마. 여학생 뽑은 게 무조건 여학생인 건 아니까. 근데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 요만큼이 관람해요. 이때 전체는 이제 5A가 전체가 됩니다. 전체에서 요만큼이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답이 5분의 2가 됐다. 그 다음 6번. 다음 표는 어느 학급 남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뭐 사이트 남학생은 회원이 이렇고 비회원이 이렇고 여학생은 회원이 이렇고 비회원이 이렇고 그럼 회원은 남녀 학생 쪽 합해서 27명이고 비회원은 23명. 그럼 전체 인원수는 50명이 되겠네. 전체 인원수.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로 이미 만들어 줘놨어.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이제.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이 사이트의 회원이었을 때, 자, 임의로 뽑으면 회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회원이었을 때 하는 그게 바로 조건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서만 생각하라고? 요 회원들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체는 이제 50명이 아니고 27명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회원 중에서 뽑는 거니까. 남학생일 확률은 남학생은 24명이 아니고 9명이 되는 거예요. 24명이 아니고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분의 9가 돼서 3분의 1이다. 이게 확률. 표로 이렇게 만들어지시면 더 쉬운 거예요. 자기가 표를 정리 안 했더니. 7번. 다음 표는 어느 여행 동호회에서 두 여행지를 남자는 요만큼, 여자는 요만큼, 크로아티아는 요렇게 갖고, 두바이는 남자는 이만큼, 여자는 이만큼을 여행했어. 이 동호회 회원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일 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만 보느냐면 요 사람들만 보는 거야. 요 사람들. 됐지? 크로아티아를 선호할 확률이 9분 5에서 그럼 몇 명 중에 X 플러스 8명 중에 크로아티아를 X명이네. 이 확률이 9분의 5였다 이 말이에요. 이 확률이 9분의 5였다. 요렇게 9x는 5x 더하기 5, 8, 40. 그럼 4x가 40이니까 x는 10이 됩니다. 자, A 상자에는 검은 공, 자, A 상자에는 검은색이 3개가, 흰색이 2개가 들어있는 이런 상자. 자, B 상자에는 검은색이 2개고, 흰색이 4개를 이렇게 딱, 너가 풀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문제 풀 때 이 글자를 자꾸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된 걸 보고 하는 게 더 하기 쉬워.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택하여 공 한 개를 꺼낼 때 그 공이 B 상자에 있는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흰 공일 확률 찾는 거야. 흰 공일 확률 찾는데 그 공이 B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일 확률은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읽고 조금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문장이 좀 그렇기는 그런데, 자, 이런 뜻이야.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AB 상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택하여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그것이 B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이었을 확률은, 원래는 그렇게 적어줘야 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한 개를 꺼낼 때, 이게 그냥 꺼낼 때가 아니고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이었을 때, 한 개를 꺼냈는데 그것이 흰 공이었을 때 그 공이 B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면 흰 공을 꺼내는 경우 중에, 그럼 여러 개가 있다. 흰 공을 꺼내. A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B에서 흰 공을 꺼내는 경우만 생각해야 되니까. 그 중에 그 공이 B에서 꺼냈을 흰 공일 확률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럼 흰 공을 뽑는 거는 A 상자를 선택하고 두 상자 중에 임의의 한 상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A 상자를 선택하고 5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2개 중에 한 개를 뽑은 거예요. 흰 공을 뽑는 경우에. 또는 B 상자를 선택하고 6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았다. 이게 한 개를 뽑을 때 흰 공을 뽑을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을 B 상자에서 꺼낸 공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이 바로 B 상자에 꺼낸 확률이 분자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흰 공을 뽑는 거는 A 상자를 선택하고 하나를 꺼냈을 적에 흰 공일 확률, 또는 B 상자를 선택하고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 이게 흰 공 한 개를 꺼낼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B 상자에서 꺼낼 확률, 이렇게 해서 흰 공이 되었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이제 계속 고른 거야, 봐.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 물론 아까 같이 표로도 낼 수가 있는데, 표로 내주면 봐. 아까 엄청 쉽다는 거 알겠지? 보통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생각합니다. 9번. 4개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25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총 25개. 25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 25개가 들어있는데 4개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행운권인데 이제 당첨되는 건 4개가 있다 이 말이지. 당첨되는 행운권이 그 중에 4장이야, 4장. 현우와 선재 두 사람이 현우, 선재의 순서로, 자, 뽑은 것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다. 뽑은 것은 다시 넣지 않는다. 현우, 선재의 순서로 행운권을 한 개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요것도 족구 확률이야.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뒤에 사람이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럼 두 명이 한 개를 뽑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당첨돼야 돼. 그럼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25분의 4지 뭐. 25개 중에 4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요거를 뽑고 나면 요거는 24개로 바뀌고 요거는 3장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당첨될 확률은 2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9번은 중학생도 풀겠네. 중학교 문제 좀 되네. 파란색이 N개, 파란색이 N개, 자, 노란색이 6개가 들어있네. 임의로 구설을 한 개씩 2번 꺼낼 거예요. 한 개씩 2번 꺼냈는데 꺼낸 구설은 넣지 않는다고 했지. 안 넣더라. 한 개씩 2번 꺼낼 거예요. 근데 2번 꺼내. 첫 번째는 파란색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 노란색이 꺼낼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11분의 3이었어. 자, 그럴 때 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n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네. 자, 제일 처음에 파란색을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6장 중에 파란색은 n개. n 플러스 6장 중에 파란색은 n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됐냐면 요 놈이 n-1개로 바뀐 거지. 요 놈이 n-1개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럼 전체의 개수가 n 플러스 6이 아니고 n 플러스 5로 하나 줄었지. 또 당첨되는 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파란색을 뽑아야 돼. 두 번째 노란색이네, 그지? 두 번째 이제 노란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은 6개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 노란색은 6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야. 이게 확률이 되고 그 확률이 11분의 3이다 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거예요. 자, 숫자 같은 거 먼저 정리해버리자. 3을 나눠버리면 되지, 요거는. 이렇게. 자, 그럼 요쪽 분자는 2n. 2n 곱하기 11이니까 22n. 이렇게 하면 돼. 2n 곱하기 11. 요거 곱하기 1이네. 그럼 우변은 n 플러스 5, n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자, 요거 2차식이네, 2차식. 두 개 나오는 모양이네. 두 건의 합 바로 구해줘도 되겠네, 그지? 그 다음 11번. 현서가 수학시험에서 자, 3점짜리를 맞힐 확률은 0.7이야. 70%. 내가 4점짜리를 맞출 확률은 0.3이야. 자, 3점짜리 4문제와 4점짜리 2문제 중에서 자, 여기 3점짜리가 4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2문항이 있어. 요렇게 있어. 문제가. 임의로 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것도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 임의로 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내가 임의로 하나를 뽑았는데 3점짜리를 뽑고 그 문제를 맞췄거나 또는 한 문제를 푸는 거야. 3점짜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거를 풀었을 적에 맞추거나 또는 내가 4점짜리를 선택하고 그거를 풀었는데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이건 조건 확률 아니지. 먼저 3점짜리는 6개 중에 4개니까 6분의 4야. 6분의 4. 3점짜리를 선택을 하는. 그럼 3점짜리는 맞힐 확률이 0.7이야. 요게 0.7이 되네. 또는 내가 4점짜리를 선택을 해서 그럼 그건 6분의 2가 되겠네. 맞춰야 돼. 4점짜리는 맞출 확률이 0.3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된다. 자기가 3점짜리를 선택을 해서 풀었는데 맞을 수도 있고 4점짜리를 선택해서 풀었는데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조건부로 문제를 바꿔볼게. 자, 조건부로 바꾸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봐. 요렇게 들어있는 시험을 풀었더니 문제를 맞추었을 때 그럼 맞추는 거는 봐. 내가 3점짜리 맞출 수도 있고 4점짜리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지? 그런데 맞추었을 때 했기 때문에 맞추는 경우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잖아. 맞추었을 때 그것이 3점짜리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분자에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조건 확률이 됩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 지금 우리 요까지 내버리면 그게 지금 분모에 있는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임의로 한 문제를 풀었더니 맞추었을 때 그것이 3점짜리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조건으로 내고 싶으면 그냥 조건 내면 되고 요까지만 구하게 내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열두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가
4개가 들어있어. 자, 이 두 명이 순서대로 임의 제비를 한 개씩 뽑자. 자, 먼저 서연이가 뽑고, 그 다음에 민영이가 이렇게 뽑을 때, 한 개씩 뽑을 때, 민영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볼게. 조금 전에 봐. 내가 3점을 뽑을지 4점을 뽑을지 그 경우가 다 다를 거 아니가. 그래서 3점짜리를 뽑아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4점짜리를 뽑아서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두 사건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지? 요렇게 하거나 또는 요렇게 하면 내가 한 문제를 맞추는 거야. 내가 푼 문제를 맞춘다는 뜻이야. 자, 지금 또 역시 그런 형태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런 상태에서 서연이가 먼저 하고 민영이가 나중에 하는데 문제는 뭐야? 민영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자,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했다. 이런 문제는 다 안 넣을 거야. 그럼 민영이가 당첨돼야 돼. 그럼 이때 서연이는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는 민영이는 당첨돼야 돼. 그럼 서연이는 당첨되고 민영이도 당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연이가 당첨이 안 되고 민영이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닌가. 뭔 말인지 알겠지? 두 명이 다 당첨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당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뒤에 사람이 당첨되는 거는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먼저 앞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10분의 4네. 그럼 당첨이 돼버리면 요 제비가 하나 없어진 거야. 그지? 그럼 개수는 이제 몇 개로 바뀌어? 9개로 바뀌는데 당첨 제비는 3개가 더있잖아. 또는 앞 사람은 당첨 안 된 거야. 그럼 10개 중에 몇 개? 6개가 당첨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첨 안 되는 거 하나가 사라졌지. 사라지면 전체 개수는 9개인데 이제는 당첨되는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뒤에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야. 뒤에 사람이 당첨될 확률. 그럼 이거는 전에도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 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뽑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요거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개 중에 4개 있으니까 10분의 4잖아. 자, 첫 번째 뽑은 요 서연이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4야. 자, 나중에 뽑는 민영이가 당첨될 확률 요거 계산하면 역시 10분의 4가 나와. 그걸 알고 있으라 했다, 쌤이. 이런 제비 뽑기 할 때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이길 확률이 똑같아. 누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확률이 똑같아. 근데 지금 봐라. 문제에서 뭐 구하라 해서 이거 구하라 했잖아.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구할 필요 없지. 그냥 여기서 앞에 뽑는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4니 그냥 답이 10분의 4가 답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요거를 구해서 10분의 4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확률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니까 먼저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을 한번 딱 하면 되잖아. 10분의 4 바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요렇게 풀지 말고 바로 답을 10분의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 됐지? 13번. N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5개죠. 여기 15개가 들어있어. 근데 이 불량품이 몇 개냐면 N개가 들어있어. 불량품이 N개. 15개 중에 이 N개가 불량품이야.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을 두 번 꺼내고 하나를 꺼내고 또 넣는데 꺼낸 제품 넣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를 꺼내고 또 넣는데 꺼낸 제품은 안 넣을 때 두 번째 꺼낸 제품이 한 개씩 두 번 꺼내는데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이것도 봐. 두 번째 거는 묻고 있잖아. 두 번째 거는. 그럼 첫 번째 거는 뭔데? 첫 번째 거는 불량품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가 불량품, 두 번째도 불량품 또는 첫 번째는 양품이 나오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불량품인 거잖아. 그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불량품은 15분의 n이네.
15개 중에 n개가 불량품이니까. 그 다음에 또 불량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는 개수는 하나 줄었지. 뭐가 줄었는데? 요 불량품의 개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불량품은 요만큼 남아있겠다. 또는 제일 처음에 양품을 뽑았어. 그럼 15개 중에 양품은 뭔데? 15-n개. 요게 양품이지. 불량품이 아닌 거. 그럼 이제 불량품, 양품이 하나 없어졌어. 그 다음에 불량품을 뽑으니까 개수는 하나 줄었는데 불량품 개수는 그대로 있어, n개가. 이렇게. 두 번째 꺼낸 제품이, 자, 연속해서 두 개를 꺼내는데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 불량품이 아니네. 이거 아닐 확률이네. 힘없는데 다시 해. 불량품이 아닌 거야, 그지? 양품이 나와라, 이 말이야. 쌤 반대로 읽었다. 자, 그래서 양품을 쌤이 동그라미 불량품을 x로 할게요. 요 불량품이 요 x야, x. 자, 제일 첫 번째는 양품이 나오고 불량품이 아닐 확률이니까 양품이 나온다는 말이지. 두 번째 양품이 나오고 또는 첫 번째는 불량품이 나왔는데 두 번째 양품, 이게 양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양품이 나오려면 불량품이 n개다, n개. 불량품이 n개가 있어. 그럼 처음에 양품이 나오니까 15개 중에 양품은 15-n개 이렇게 돼.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게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불량품이 아닌 게 나와. 그럼 개수는 하나 줄었는데 불량품이 아닌 건 여기도 또 하나 줄었겠지. 14-n. 또는 첫 번째는 불량품이 나와야 돼. 불량품이 n개가 있으니까 15분은 n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양품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가 줄어서 14가 되고 그 14개 중에 n개를 뺀 요 놈들이 다 양품이 될 거 아니야. 자, 이 확률을 계산하면 15분의 1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계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15는 바로 약분하고 그 14 곱한 상태에서 근데 2차 방정식이지. 그 방정식 풀어서 n 값을 구하라. 됐나?